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집단 발병 사례가 확인되는 데다 숨은 감염이 넓게 퍼져 있어 확진자는 당분간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신규 확진자가 658명이 늘었고요. 최근 상황을 좀 보면 4차 유행의 좀 초기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환자 비율이 2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추세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3월 말에 이제 3차 유행은 끝났고요. 이제 4차 유행이 시작된 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데 증가 속도는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막 심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불안불안하게 지금 한 600명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결국 그동안 방역 당국이 해왔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를 얻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좀 오래 갈지 아니면 좀 더 빨리 가파르게 올라갈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저절로 줄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퍼센테이지가 뭐 우리 늘 알다시피 27%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둘 것인가? 예. 우리가 뭐 신속 검사를 해야 된다, 뭐 검사를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나 붙들고 검사를 했을 때 검사 양성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의심이 되지 않는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0.00 몇 % 정도로 검사 양성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의심이 되는 사람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27%나 되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더 철저히 하면 됩니다. 과연 그러면 정부는 그동안 이 조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해왔던가. 예. 특히 사실 중앙정부는 인력이 몇 명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이나 뭐 보건복지부나 직접 관여하는 중앙정부의 인력은 뭐 불과 수백 명 선에서 특히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각 지자체가 거의 읍면동 수준까지 내려가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뭐 교육이 됐든 재원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말 대폭발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좀 집단 발병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각각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최근에 서울시 강남구의 지인 모임 그리고 수도권 여행 모임과 관련해서 총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식사를 하다가 감염이 됐다 이렇게 뭐 추정이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 식사가 가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다 아는데 또 식사를 안 할 수가 없으니 참 그렇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9시까지 식당 문을 영업만 하게 하고 했다가 지금 좀 늘리고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불필요한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식사. 우리가 하루 3끼 식사한다 해야 되지만 굳이 안 모여도 되는 모임에서의 식사는 가급적 피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요. 저부터도 정말 저녁 약속은 거의 안 하면서 참 긴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답답하긴 하지만 가급적 덜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식사를 할 때는요. 일단 마스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밥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밥을 먹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일부러 만난 모임에서 얘기를 꼭꼭 해야 되고요. 식사를 할 때는 손이 늘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위생을 신경을 쓰지만 내가 식사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손은 소독이 거의 안 돼 있는 많은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죠. 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주의하게 얼굴 근처에 손이 가고 또 식사를 하면 손이 자연스럽게 근처에도 가고 그러면서 코나 입을 통해서 여기저기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식사 때가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가급적 식사 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그 식당이 환기가 되는 곳이면 좋겠고 외국 같은 경우는 바깥에만 오픈하고 실내는 닫는 그런 경우 참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식사를 바깥에서 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주로 안에서 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이거 안 끝나요. 이번 여름도 가고 가을도 가고 다 가기 때문에 각자
그래도 좀 환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이렇게 식사 시간을 짧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응용들을 생각들을 하면서 최대한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흥주점을 관련으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도 사실 유흥주점에서 이제 불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되는 사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처벌이 좀 미미해서 그런 걸까요? 좀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을까요? 이 처벌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는 늘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썩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단속 건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처벌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일벌백계를 해야 잘 지키는 대다수의 업주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작년 가을에 그 헬스클럽 문들을 닫았을 때 예. 일부 이 실내 체육관들은 몰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키는 업주들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왜 저 단속을 안 하지? 근데 단속 안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흥업소 주인들이 지키고 싶을 겁니다. 근데 저 집도 문 열어서 장사하고 하루 장사하면 사실은 며칠 문 닫는 거 다 봅니다.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다 그냥 하루 장사하면 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좀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그분들이 영업을 안 해도 지탱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보조를 해주면서 철저히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한두 번 단속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고요. 이제 정부 합동 단속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나오고 경찰 나오고 이제 예. 기자들 따라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 두세 번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어느 날 한 번 하고 끝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내내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법 영업을 못하게끔 지정하고 필요하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코로나 이 대유행 끝날 때까지는 특별법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해서 그 행정을 펴나간다면 열심히 지키는 업주와 그렇지 않은 업주들을 좀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아까 4차 유행이 시작된 게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일평균 보면 600명이 넘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앞서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거리두기 상향을 하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의료 여력이나 민생 경제를 고려했을 때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네, 사실 이제 지난 그 3차 유행을 겪으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 준비를 해주는 건 기본인데 늦었지만 됐고요. 지금은 그 덕으로 많은 분들이 중증에 넘어가더라도 이제 치명률도 낮아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죠. 예. 그렇지만 이 거리두기를 어떤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해놓은 거리두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지켜오지를 않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600명대는 이미 2.5단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예. 우리가 정해놓은 그 5단계에 의하면은. 근데 지금은 수도권 2.0, 지방 1.5, 일부 지자체 2.0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떤 숫자를 볼 때, 또 어떤 상황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2.5로 가겠느냐,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을 일괄적으로 2.0으로 올리겠느냐라는 어떤 예고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그 정책을 펼칠 때만이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그때까지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예고를 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기다리면서 사전에 조율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정해서 문 닫아 이렇게 나오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 킥복싱은 닫고 그냥 복싱은 열고 이렇게 이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이라도 제가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700명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집단적으로 뭐 10% 이상 증가하는 7개의 권역에서 이런 걸 생각하는지 뭔가 지표가 있을 겁니다. 그냥 예. 그날 기분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표를 미리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관심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이 시설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 경각심을 갖고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그쪽부터 먼저 닫겠다. 어떤 제안을 하겠다. 미리 얘기를 다 해주면 그만큼 수능도는 좀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언제 단계를 올릴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좀 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대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미 골든타임을 좀 놓쳤다고 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3차 유행을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예. 3차 유행을 최소한 그전에 우리가 100명 선 밑에서 유지하면서 2차 유행을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3차 유행은 100명은 안 되더라도 200명 선 밑으로 해서 눌러서 자 이제 좀 안심입니다. 그리고 좀 더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어주고. 근데 지금은 풀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그 상태를 엉거주춤한 상태를 2월 중순부터 좀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지루하죠 사람들이 지치고 그냥 화끈하게 비를 한번 맞고 그냥 그다음에 말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비가 계속 오면 가랑비에 어쩌듯이 그냥 축축하게 젖어서 오랫동안 하면은 계속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결국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5인 이상 집합 금지거든요. 예. 여러 사람을 못 모이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또 몰래 모이는 모임도 자꾸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4인 간의 모임까지 막기는 참 어려운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 내놨던 그 4단계를 하든지 아니면 5단계를 다시 정비를 해서 제대로 하든지 해서 좀 그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거론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좀 빠르고 강하게 확산세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있는 와중에 가장 우려되는 곳이 아마 학교 학생들일 텐데요. 일단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가검사 키트 도입 이 방안은 좀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자가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할 때 가장 정확한 검사가 하고 싶죠. 예. 뭐 제가 보는 호흡기 환자 같으면 폐 사진을 그냥 엑스레이 찍는 것보다 CT 촬영을 하고 싶죠. 저도 하고 싶어요. 예. 다 보고 싶어요. 근데 비용 문제도 있고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 안 하는데 우리나라 이 검사는 가장 고급 검사인 CT와 같은 PCR 검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아무 병원 어느 곳에 가도 웬만큼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돼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계속 그 신속 검사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암만 검사 성적이 좋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PCR보다는 성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기계에 따라서 다 다른데 많이 떨어지고 신속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그 검사 키트의 종류도 많지만 가격도 그렇게 아주 저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검사를 예를 들어 매일 한다. 또 일주일에 2번씩 한다. 전교에 있는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한다. 그랬을 때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PCR 검사 한 4, 5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신속 검사 키트 한 2-3번 하면 PCR 검사 할 수 있거든요. 한두 번에.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고 요구도 많으니까 전국에 표본 추출해서 특히 이제 서울시가 원하면 서울의 지역별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예. 초등, 뭐 중등, 고등 대표적인 지역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정말 얼마나 양성이 나와서 얼마나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단 그걸 할 때는 역학조사 전문가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디자인을 계획을 아주 잘 짜야 됩니다. 정밀하게 짜서 오차가 없는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전향적인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했더니 이만한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기어이 보시는 게 원을 좀 푸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광주 전남 지역도 비상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이계우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현재 좀 문제가 되는 게 무증상 상태에서 광주, 전남 곳곳에서 좀 최근에 각종 행사들에 참여했다. 밀접 접촉자가 100명이 넘는다. 현재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역에 어떤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아마 한 거의 10몇 명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그 발표에 의하면은 본인이 이제 현지 수행비서랑 같은 차량을 타고 가는 중에 감염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만약 그게 맞다면은 이제 우리가 잘 곱씹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차 안에서 마스크를 안 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차량 안에서도 암만 수행비서라서 늘 밀착을 하고 있지만 마스크 끼셔야 됩니다. 수행비서가 가까이는 있지만 서로 마주보지 않고 좀 멀리 떨어져서 쭉 같이 있는 경우라면은 그분이 서로 균이 있더라도 나한테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안에서 좁은 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은 그 비말이 그 좁은 차에서 다 떠돌죠. 그럼 한 20-30분 운행하면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는 서로 정말 매일 같이 사는 가족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친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같은 차를 타고 움직일 때 마스크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환기를 시킨다면 감염의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만일 이제 문제가 있었다면 감염원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그 진술에 의하면은 아마 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중에 생겼을 거다라는 거고 17명이 걸렸다는데 그중에 사실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증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한 40% 무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가벼운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콧물이 좀 난다든지 뭐 배탈이 났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대개는 무시하죠. 특히 요즘은 이제 그 봄철이라 꽃가루가 많이 달리면서 재채기 나고 기침 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사실 여러 사람들을 직업적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증상이 좀 있으면은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검사 받으면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까? 무료로. 그래서 그리고 다음 날이면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은 그렇게 받는 것이 좋겠다. 제가 무증상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예. 보통은 조금 증상이 날건 뭐 숨이 정말 차고 열이 나지 않으면 저 증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한테 오는 환자들도 분명히 비염이 있을 것 같은 환자가 있는데도 비염은 없으세요? 그러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코가 막히세요? 그러면 코는 막힌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하나 물어주지 않으면은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는 특히 여러 사람을 대면하는 그런 직책에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나올려 드리고 중요한 것은 환기. 역시 차를 탔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환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 사무실에서도 또 걸렸다는 거기서도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창문이 있으면 항상 열어두고 환기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다른 그런 유사한 환경에 있는 분들도 좀 나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백신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최신 이슈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백신 접종에 쓰이고 있는 주사기가 최소 잔여형 주사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섬유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있어서 70만 개가 수거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정리된 소식은 주사기 바늘을 통해서 나올 확률은 없다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사기 바늘을 통해서 나올 확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그 예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요. 물론 눈에 보일 정도로 크면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눈에 보이는 것만 있을까요? 예, 이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만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관리를 잘 못하는 생산 업체라면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서로 어떤 작은 물질이 들어간다 했으면 이것이 이제
다행히도 백신은 정맥 주사가 아니고 근육 주사기 때문에 근육에 들어가면 웬만한 이물질은 우리 몸에서 그 이물질을 잡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이제 중성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몰리면서 그 안에 결국은 그 부분이 좀 딱딱하게 돼서 약간 딱딱한 부분은 남지만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대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어떤 운이 나쁘다든지 또 혹은 독한 물질이 들어가면 그것이 세포가 그 이물질을 잡고 혈관으로 가서 혈관을 통해서 몸을 돌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확률적으로 그 조그만 주사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물질은 사실은 들어간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관리가 안 된 생산업체라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병균도 묻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바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잘못하면 폐혈증도 간다는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다시 승인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백신 예방 효과를 좀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부스터샷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부스터샷이 어떤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부스트라는 것은 그 면역을 한 번 더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넣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뭐 로켓 추진하는 그런 그 현상을 또 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 부스터라는 것은 우리가 주사를 한번 넣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면역을 더 증강시키고 싶을 때 한 번 더 넣는 걸 부스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영아가 태어나면 2개월, 4개월, 6개월 혹은 그 다음에까지 주사를 한 3번 내지 4번 맞는 주사들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뭐 폐렴 구균 백신을 비롯해서 B형 간염 뭐 그다음에 뭐 디프테리아 등등이 다 3번 맞거든요. 그게 2번, 3번 놓는 것이 부스터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용어는 아니고 예방 주사를 2번 놔서 학습을 2번 시키는 거죠. 네. 예, 한 번 공부하면 모르지만 한 번 더 보면 아는 거고 3번째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몸이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이자도 지금 보면은 3번을 놓겠다는 것은 갖고 있는 면역을 더 증강시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국민들의 몸에 들어오는 걸 최대한 막아주겠다라는 거고요. 만일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도 만일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3번을 놓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화이자에서 지금 늘 이제 만들고 있는 자료를 봐야 되겠죠. 이제 그 회사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포를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효능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계속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지금 발표하지 않는 자료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항체가 6개월까지 괜찮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지만 이제 7개월, 8개월 되면서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예방 효과, 예방률 우리 90% 넘는다고 알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사람들 보니까 예방률이 뚝뚝 떨어지면서 자꾸 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스터로 3번째 샷을 놓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B형 간염 같이 그냥 3번 놓자. 우리가 이제 뭐 약도 많고 하니까 3번 다 주자.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3번째 부스터 샷을 계획하고 있을 거다. 그런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부스터샷 문제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얀센 백신에서도 이 혈전증 논란이 나오면서 백신 수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 수급 계획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참 큰일이죠. 예. 사실은 우리가 예정했던 백신이 제대로 다 들어와도 사실은 11월 달 집단 면역 완성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는데 지금 아스트라에서 얀센까지 일단 중지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일 우리가 지금 아스트라는 30세 미만 금지로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덴마크 이런 데서 하듯이 금지 내지는 55세 혹은 60세 미만은 안 된다라고 나오면 아스트라는 좀 제한이 있는 거고 얀센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는 얀센은 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이제 바이러스 벡터를 같이 쓴다는 거고
그 아데노바이러스가 됐든 어떤 바이러스가 됐든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가면 혈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너무나 적은 양의 바이러스도 독성도 없는 바이러스가 이걸 일으키겠느냐라고 사실은 예방주사를 시작한 건데 지금 일으키는 게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더라도 어느 정도 중단하는 동안에 사실은 2분기나 3분기 초반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랬을 때에 수급도 문제지만 이게 연이어서 백신이 안 됐을 때는 이 동시에 항체를 가져야 되는 그 시기가 둥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아까 세 번째 샷을 부스터를 놓는다고 했을 때는 항체를 다 같이 가지자는 의미인데 예. 3, 4월에 맞은 사람들하고 뒤에 맞은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지니까 우리가 70%를 다 놓는다 하더라도 3, 4월에 맞았던 뭐 예를 들어 한 10% 되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맞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네. 있는 겁니다. 그 우리는 또 너무나 다양한 백신을 다 놔야 되기 때문에 예. 각 백신에 대해서 이 항체가 도대체 얼마나 가는지 6개월 간지 8개월 간지 9개월 간지에서 다 계산해서 또 추가로 더 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를 받고 있는 mRNA 백신을 확보하는데 정말 범정부적인 정말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